네, 김민정입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내용에 대한 말씀은 없어서 제가 오히려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당 쪽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제국주의를 팽창주의라고 해서 옹호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제국주의를 팽창주의라고 하는 것은 옹호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평 교과서 어디에도 앞에서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침략이라는 표현이 없고 진출이라는 표현만 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건의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교육부총리님 저기 300건의 오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오류가 300건이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지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아무리 봐도 특히 300건이라고 하는 게 아마 특정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연구소의 내용들을 봐도 대부분이 옳지 않은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학평이 굉장히 튀는 교과서인가? 정말 일본 중심의 서술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정말 튀는 교과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가 저는 물론 교과서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학평은 다른 교과서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해냄이란 교과서가 굉장히 튀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PPT 자료 좀. 네, 이거 단원 구성 그 분량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교과서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페이지 숫자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 해냄만 민주화를 위한 노력 여기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해냄만 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쪽수만 봐도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 해냄 교과서가 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광복의 배경에 대한 서술을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의 3.1 운동을 비롯한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연합군의 승리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냄만 이 원자폭탄의 투하와 소련의 참전이라고 해서 연합군의 승리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굉장히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설마 뭐 이것을 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절률은 3%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걸 표절이라고 절대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 후 주요 인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광복 후 인물들 가운데에서 다른 인물들은 다 뭐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헌영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공산당 활동, 사회주의 국가 건설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훈영의 경우에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직, 민족주의 주도하는 자율적인 정부 수립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승만에 대해서는 탄핵되고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이고 반공을 주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 이런 식의 부정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남북 협상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해냄만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보면 미국과 소련이 비동의했다. 이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남한과 북한이 다 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들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해냄만 남한 정부가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남북 협상이 실패하고 결국 단일 정부, 통일 정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긍정적인 부분들만 쓰고 있습니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천리마 운동은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도덕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확대되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과서들을 보면 천리마 운동만으로는 이 자본과 기술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마 운동의 한계점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해냄은 천리마 운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데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더 과간인 것은 북한의 핵무장 개발 보유 이유, 그야말로 내재적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해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이다. 라는 얘기만 있지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과서들은 굉장히 유사하게 서술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놀란 부분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재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재탄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이 경제개발에 대한 서술을 보면요. 대부분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냄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뭐 세계에서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도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이 해냄만 이렇지 않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향적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가 이렇게 편향적임이 네, 뭐 저는 뭐 그 똑같은 취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민전 의원님의 그 지적에 그를 존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교육부가 이제 그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 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주시고 좀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그 검증에 따라서 평가한 교과서들을 좀 존중해 주시는 쪽으로 저희들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